안녕하세요. 드림정리장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조지 S. 클레이슨 지음, 강주원 옮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할 재산과 돈 관리에 관한 7가지 대원칙. 나도 부자가 되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네.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일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고대 도시 바빌론에서도 제일가는 부자였던 아카드가 지출관리, 돈 굴리는 법, 돈을 지키는 법, 미래의 수입원을 찾는 법,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개인의 성공을 다룬 책이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맺어낸 결실을 뜻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준비가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나 적절한 행동을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각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 당신의 얄팍한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줄 이 책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경제적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고, 그렇게 지킨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옛날 바빌론 시대로 돌아간다. 옛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이었다. 이 책은 처음에 조그만 팜플렛으로 발간된 것들을 다시 엮은 것이다. 그 팜플렛에 담긴 이야기들로 인해 은행 구자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나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또한 적잖은 분량으로 쓰여진 이야기를 친구와 친척, 직원과 동료에게 가감없이 나눠주었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기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찬사보다 더 나은 추천서가 있겠는가? 그들이야말로 이 책에 쓰여진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주역들이 아닌가. 바빌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은 바빌론의 시민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금융의 원리를 착실히 지키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요컨대 그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수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조지 S. 클레이슨.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기 위한 7가지 비결. 바빌론의 풍요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온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 온갖 보물로 가득했던 도시. 바빌론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전설처럼 바빌론이 항상 풍요로웠던 것은 아니다. 바빌론이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보여준 지혜 덕분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바빌로니아는
온 국민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 최초의 문명국이었다. 사르곤 왕은 적들과의 전쟁을 끝내고 바빌론에 돌아오자마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의 재물을 담당한 대신은 바빌론이 심각한 지경까지 몰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폐하께서 관계수로를 건설하시고 신전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사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일꾼들이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꾼들도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고 농부들은 곡식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시민들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르곤 왕이 물었다.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사를 벌이면서 쏟아부은 황금들이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재무대신이 대답했다. 바빌론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염소의 우유가 여과기를 빠져나가듯이 모든 황금이 일꾼과 장사꾼의 손을 거쳐서 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돈의 흐름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돈을 구경조차 할 수 없지만 소수의 부자들은 돈이 넘쳐날 지경입니다. 사르곤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어렵게 입을 떼며 물었다. 몇 안 되는 부자들이 그 많은 황금을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무작정 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들인 그들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사르곤 왕이 다시 물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럼 모든 백성이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백성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성직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바빌로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 적임자라고 생각하나? 폐하의 질문 속에 바로 대답이 있습니다. 누가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나도 잘 알고 있네. 바로 아카드가 아닌가? 그가 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이지. 좋아. 그를 내일 아침까지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게. 다음 날 아카드는 왕의 부름을 받아 아침 일찍 궁전에 들어왔다. 그는 이미 이른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온기왕성한 모습이었다. 살곤 왕이 말했다. 아카드, 자네가 정말로 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가? 폐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나? 기회를 이용한 덕분입니다. 물론 그 기회가 저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시민에게 찾아온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네가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는 소문도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카드, 지금 바빌론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네. 자네처럼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몇몇 부자들이 돈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일세. 자네도 알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이 벌어들인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네. 내 꿈이 무엇인 줄 아는가? 바빌론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로 만드는 것일세. 그렇게 되자면 이 도시에 부자가 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게 부자가 되는 법, 즉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네. 아카드, 솔직하게 말해주게.
돈을 버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는가? 그 비결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폐하.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르곤 왕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고맙네.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일세. 자네가 이 일을 맡아줄 수 있겠나?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선생들이 내 땅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온 백성에게 그 지식을 가르칠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아카드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다. 폐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동포와 폐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눠주겠습니다. 재무 대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 지갑을 두툼하게 해준 7가지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보름 후 왕의 명령에 따라 신중히 선발된 100명이 배움의 전당이란 교실에 모였다. 아름답게 채색된 의자들이 강단을 바라보며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다. 아카드는 조그만 탁자 옆에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 놓인 향로에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카드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한 사람이 옆 사람을 팔꿈치로 슬쩍 찌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해야 별것 없잖아.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아카드가 강연을 시작했다. 위대한 사르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나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황금을 꿈꾸었던 가난한 젊은이에 불과했지만 황금을 벌어들이는 지혜를 깨달은 덕분에 사르곤 왕은 내 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빌론의 여느 시민보다 특별히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낡아빠진 지갑이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언제나 텅 비어있는 지갑이 나는 지긋지긋하도록 싫었습니다. 나는 그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그 7가지 비결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비결입니다. 앞으로 1회 동안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그 비결, 아니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치유책을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가르칠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주저 말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기회를 가지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철저하게 새기십시오. 그때서야 여러분의 지갑에 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 씨를 제대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빌론의 모든 시민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지갑을 두툼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성전을 향해 다가가는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을 떼지 않고서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라. 아카드는 두 번째 열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내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보게,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저는 서생입니다. 토판에 기록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먼. 나도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사람일세. 이번에는 훨씬 뒤쪽에 앉은 혈색 좋은 사내를 가리키며 아카드가 물었다. 자네는 어떤 일로 밥벌이를 하는가? 저는 백정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키우는 염소를 사서 도살한 다음에 고기는 주부들에게 팔고 가죽은 구두 만드는 사람들에게 팝니다. 자네가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번다는 뜻이구먼. 나도 그랬지. 그러니까 자네도 나처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세. 아카드는 모두에게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묻고 각각의 대답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 물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는 황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그 양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카드의 질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부의 온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현재 땀을 흘리고 있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카드는 달걀 상인에게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만약 자네가 매일 아침 10개의 달걀을 소쿠리에 담아서 저녁까지 9개의 달걀만을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쿠리가 가득 채워질 겁니다. 왜 그럴까? 매일 달걀이 하나씩 늘어나니까요. 아카드는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러분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나요? 모두가 희죽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마침내는 그들의 얄팍한 지갑을 장난스레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달걀 상인에게 말했던 대로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지갑에 10개의 동전이 들어있다면 9개만 꺼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지갑은 금세 두툼해질 겁니다. 지갑이 안겨주는 그 묵직한 느낌이 여러분을 곧 기분 좋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내 얄팍한 지갑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서 10분의 9만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수입의 10분의 9만으로 살았지만 생활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신의 법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쉽게 벌립니다. 그러나 지갑이 텅 비어있는 사람에게는 황금마저도 피해서 달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멋진 옷,
맛있는 음식처럼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이내에 덧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황금과 땅과 양떼처럼 끊임없이 수입을 보장해주는 알찬 재산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내 쓰는 돈은 첫 번째 것을 주겠지만 지갑에 남아있는 돈은 두 번째 것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 써라 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끼리 논의해 보십시오. 이 비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탄 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십시오.